참다래는요, 나무 수로 시작해서 면적으로 끝난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네요. 참다래 수확량 조사는 다른 품목들처럼 나무의 개수 조사부터 시작되지만 나무 수를 면적으로 바꿔서 보험금을 산출한다는 것이 그 시작이자 끝이에요. 바로 개수에서 면적으로죠. 다른 품목은 한 나무당 주당으로 계산하지만 참다래는 면적당, 즉 1제곱미터당으로 계산을 해요. 5회 기출 13번 문제인데요. 참다래에는 면적이 두 개가 등장해요. 표본 면적과 제식 면적. 자, 이제 표본 면적부터 먼저 볼 텐데요. 수확량 조사는 나무 수 조사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표본주를 선정한다고 했네요. 표본주에서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를 구하는 거죠. 표본주 선정까지는 참다래도 다른 과수 작물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표본주를 선정하고 나면 이제 그 나무별로 착과수, 낙과수를 세는 게 아니고 표본주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구역을 잡는 거예요. 나무당으로는 구분해서 셀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우리는 표본주 구역 혹은 표본주 구간 이렇게 불러요. 이론서에는 둘 다 사용되고요. 거기서 투자를 빼버리고 그냥 표본 구간, 표본 구역이라는 용어도 쓰이네요. 사실 면적이니까 구간보다는 구역이 정확한 용어이지만 그냥 우리도 구분 없이 그냥 사용할게요. 만약에 표본주가 8그루다. 그럼 표본 구간도 8개가 나오는 거예요. 표본주마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넓이를 재는 거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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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사다리꼴 모양의 구역을 만들어서 착과수를 세고 똑같이 땅 위로 내려서 그 안에 있는 낙과수를 세는 거죠. 사다리꼴 모양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은 정확히 만들기가 어렵고 사다리꼴은 그저 두 줄만 평행하게 잡아주면 다른 두 줄은 대충 잡아도 그 면적을 구하기가 쉽거든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요. 그렇게 사다리꼴로 만들면 표본주의 개수만큼 표본 구간이 생긴다 했네요. 그걸 우리는 표본 면적이라고 부를 텐데요. 5회 기출에서 보면 표본 구간 한 개의 면적은 윗변이 1.2, 아랫변이 1.8, 높이가 1.5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2.25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표본주가 8개니까 표본 구간 수도 8개. 따라서 표본 면적의 합계는 2.25 곱하기 8 해서 18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이제 됐어요. 8개 표본 구간 안에 있는 착과수, 낙과수를 모두 세서 표본 면적 합계로 나누어주면 면적당 착과수, 낙과수, 즉 1제곱미터당 착과수, 낙과수가 나오는 거죠. 결국 참다래는 주당으로가 아니라 면적당으로 구한다 이런 말이 돼요. 이 문제는 착과수만 850개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850을 18로 나누어주면 47.22개 이렇게 되고요. 소수점 처리해서 47개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면적당 착과수가 바로 47개가 되는 거예요. 참다래에서는 모든 주당이라는 용어가 면적당으로 바뀌면 돼요. 주당 착과수는 면적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는 면적당 낙과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면적당이에요. 면적당. 호두가 표본 착과수를 표본주 개수로 나누어서 주당 착과수를 구했다면 참다래는 표본 착과수를 표본 면적의 합계로 나누어서 바로 면적당 착과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표본 조사에서 면적당 과실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결국은 과수원 전체 과실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거죠. 전체의 착과량, 전체의 낙과량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면적당 과실의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과수원 전체 넓이를 알면 전체 과실의 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원래 공식은
주당 착과수니까 거기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했지만 여기서는 면적당 착과수니까 조사 대상 면적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첨달에는 조사 대상 면적이 필요한데 우리가 조사한 것은 조사 대상 주수니까 그 주수를 면적으로 바꿔야겠네? 네, 그래요.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해야 해요. 여기서 나무의 수, 즉 주수를 넓이로 환산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그 수단이 뭔가? 바로 제식면적이에요. 제식면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표본 면적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표본주를 선정하면 그 개수만큼 표본 구간이 생기고 표본 구간은 사다리꼴로 만들어진다. 사다리꼴 공식으로 그 면적을 구해서 표본주의 개수를 곱해주면 바로 표본 면적 합계가 나오고 착과수, 낙과수를 표본 면적 합계로 나누어 주면 마침내 면적당 착과수, 면적당 낙과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정리되셨죠? 표본 면적 이름에는 표본자가 들어있죠? 네네. 그래서 표본 면적은 표본 조사에서만 사용돼요. 표본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서만 쓰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면적당 착과수, 면적당 낙과수를 구하고 나면 표본 면적은 그 수명이 다해요. 더 이상 사용되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면적에는 제식 면적이라는 개념이 사용돼요. 먼저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 놓으셔야 해요. 다시요. 표본 면적은 면적당 착과수, 낙과수를 구하는 데만 사용되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제식 면적이 사용된다. 이렇게 확실히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제식 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 대신에 조사 대상 면적이 필요하다 했고 그 수단이 제식 면적이라는 개념인데요. 과수원 전체의 넓이라면 그저 괄호 곱하기 세로 하면 쉽게 끝나겠지만 이건 나무의 개수를, 주수를 면적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실제 결과 주수, 조사 대상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모든 나무의 수를 면적으로 바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면적이 필요하겠죠? 제식 면적은 그 용어에서도 나타나지만 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나무를 심을 때 우리는 식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무들 사이의 간격을 제식 간격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주간거리와 열간거리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주간거리고 1열, 2열, 3열 이렇게 해서 이게 열간거리가 돼요. 우리 이론서는 나무 한 그루의 제식 면적을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로 정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간거리가 4m, 열간거리가 5m라면 제식 면적은 4 곱하기 5에서 20m가 되고요. 실제 결과 주수가 300주니까 실제 결과 면적은 300 곱하기 20해서 6000제곱미터. 고사 주수는 50주니까 50 곱하기 20해서 10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조사 대상 주수는 실미고인데 문제에서 미보상 주수가 없죠? 따라서 고사 주수만 빼주면 되니까 250주가 되고 조사 대상 면적은 250 곱하기 20해서 5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서 실제 결과 면적, 조사 대상 면적, 고사 면적, 미보상 면적은 모두 강의 목적상 사용하는 용어예요. 결국 첨단에는 다른 과수 품목 보험금 산출식에서 주수를 면적으로만 바꿔주면 되네? 맞아요. 실제 결과 주수는 실제 결과 면적으로, 조사 대상 주수는 조사 대상 면적으로,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표본 주수에는 표본 면적을 곱하는 거죠. 제식 면적이 아니라 표본 면적이에요. 표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나머지 모든 주수는 그저 제식 면적을 곱해서 면적으로 환산해주면 된다. 이런 스토리예요. 주당 평균 수확량은 면적당 편녀 수확량으로, 주당 착과수는 면적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는 면적당 낙과수 이렇게 되고요. 금차 수확량이나 금차 감수량 공식도 똑같은 패턴이죠. 따로 외우실 필요 없겠죠? 그저 다른 품목과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 방법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주당은 면적당으로, 표본 주수는 표본 면적의 합계로, 나머지 모든 주수는 제식 면적을 곱해서 면적으로 환산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요. 좌우의 공식들을 비교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참달의 보험군 산식을 보니까 다른 것이 뭔가 하나 있네요. 그게 뭔가? 바로 고사주수 감수량이에요. 원래 고사주수 감수량식은 고사주수에다가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의 합을 곱해주는데 이게 참달에로 넘어오면 평년수확량, 즉 면적당 평년수확량이 곱해지게 돼요. 미부상주수 수확량과 거죠. 이건 또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특별히 알려진 정설도 없는데요. 추론컨대는 참달에는 줄기가 서로 얽히고 설키니까 다른 품목 한 주당 착과수, 낙과수처럼 정확하게 개수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평년수확량으로 사용하는 게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어차피 추론일 뿐이에요. 보험군 설계자가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어려워요. 시험과는 또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죠. 아하, 여기 참달에 킬러 한 놈이 숨어 있구나. 고사 감수량에도 면적당 평년수확량이 곱해지는구나. 이렇게 함정을 문제 킬러 통함기로 체크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자, 이제 참달에도 과중조사를 하는데요. 밤과 비슷하다고 했죠? 밤은 30mm가 기준이었는데 참달에는요. 개별 과실의 과중이 무게가 50g 초과는 실제 무게를 그대로 적용하고 50g 이하는 밤처럼 실제 무게의 70%를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30% 피해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식도 밤하고 거의 같네요. 밤 38에 참 57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5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주조주 계피 수미처럼 참달의 문제풀이도 패턴화하면 좋겠네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주조주 계피 수미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먼저 표본 면적과 제심 면적을 구해 놓는다. 이것만 패턴화하면 돼요. 표면, 제면 이렇게요. 계산은 위에서 이미 했네요. 표본 면적은 2.25제곱미터. 표본 면적의 합계는 2.25 곱하기 8이니까 18제곱미터. 제심 면적은 20제곱미터고요. 이렇게 구해놓고 주조주 계피 수미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주당 이렇게 되는 것을 면적당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저 주조주 계피 수미 하면서 면적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미보상 주수가 없으니까 땡큐 면적당 평년수확량은 필요 없겠죠? 아예 평년수확량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네요. 함정도 없이 아주 착한 문제겠네요. 다음 조사 대상 면적이 되겠는데요. 실미고에서 미가 빠지고 실제 결과 주수 마이너스 고사 주수니까 250주가 되고요. 조사 대상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면적당 착과수는 표본 구간 착과수 합계를 표본 구간 넓이 합계로 나누어지니까 850 나누기 18 해서 47개 이렇게 되고요. 계단 과중은 표본 과중 무게의 합계를 표본 과실수로 나누어주면 되는데 밤 38에 참 57, 0.7 곱하는 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52.8g인데 0.0528kg 이렇게 되겠네요.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는 것도 습관을 들이세요. 착피 구성률은 문제에 나와 있고요. 수확량은 미보상 주수가 없으니까 착과 수확량만 구하면 되겠네요. 면적당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계당 과중에다가 1 마이너스 착피 구성률을 곱하면 되죠. 호두 밤을 제외하고는 낙과 수확량이 없다는 것도 체크하시고요. 유자에서 배웠죠? 47 곱하기 5000 곱하기 0.0528 곱하기 1 마이너스 0.3 하니까 8685.6 소수점 처리하니까 8686kg이 되네요. 충분히 풀어나가실 수 있겠죠? 이제 제식 면적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남았는데요. 자, 나무의 개수를 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 그루가 차지하는 넓이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식 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말씀드렸네요. 혹 용어에 혼동이 있을까 봐서 조금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 이론서 끝에는요. 실제 경작 면적 해가지고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하며 수학 불능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고사 면적, 미보상 면적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논작물, 박작물의 경우예요. 참달에서 사용되는 면적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점을 혼동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논작물, 박작물은요. 실제 그대로 측정한 면적의 넓이고요. 참달에는 나무의 수를 면적으로 환산한 거예요. 참달에서 비슷한 용어가 사용된다 해도 그거는 그저 편의상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좀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우리 이론서는요. 나무 한 그루의 제식 면적을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로 정의하고 있다 했네요. 그림을 좀 단순화시켜보면 8그루 참다래가 점으로 식재되어 있다면 이것을 제식 간격, 즉 주간거리, 열간거리라고 하죠. 사실 한 그루가 차지하는 제식 면적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는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미보상 주수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측정하겠다 하는 의도예요. 검은 선이나 빨간 선이나 넓이 차이는 별로 없겠죠? 들어간 부분, 나간 부분 따져보면 오차가 비슷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 대신에 이것을 주간거리, 열간거리로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실제로는 모든 나무마다 제식 간격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별표 단식에는 제식 면적의 합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시험에 출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무의 제식 간격이 같다고 가정하고 한 그루의 제식 면적 또는 주간거리, 열간거리가 주어져요. 그 제식 면적에다가 나무의 수, 주수를 곱하면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본 면적과 제식 면적의 구분이에요. 이것만 확실히 정리하시면 참달에도 어렵지 않아요. 이제 과수 11종 포복다, 바모유참, 메살대오 중에서 세 번째 그룹인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를 볼 텐데요. 얘네들은 세 가지 점만 체크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잠깐 확인했는데요. 별도로 착과수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무게, 즉 착과량을 구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매실에만 적용되는 비례 추정 지수가 있고 세 번째는 길이로 조사하는 오미자가 있네요.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먼저 착과량을 볼 텐데요. 다른 품목들의 수확량 조사 과정을 보면 먼저 착과수를 구하고 그 착과수에다가 개당 과중을 곱해서 마침내 착과량을 구하게 되죠. 결국 목적은 착과량을 구하는 거예요. 낙과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메살대오는 착과수를 구하지 않아요. 과실의 크기가 작아서 일일이 세거나 무게를 조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했죠. 표본주의 과실을 수확해서 무게를 직접 재는 거죠. 그럼 바로 주당 착과량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주면 과수원 전체의 착과량이 되겠죠? 이론서를 보면 착과 낙과수 조사 항목 자체가 아예 없어요. 바로 과중조사로 넘어가죠. 과중조사라고는 하지만 다른 품목과는 좀 다르겠죠? 다른 품목들은 과실 한 개당 무게를 구하는데 메살대오는요. 그대로 표본주의 착과량, 낙과량을 구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오히려 과정이 단순화되고 문제풀이도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착과량이 바로 주어지면 오히려 당황해요. 그저 늘 풀던 대로 순서대로 주조주 계피수미에서 착과수를 구하고 개당 과중을 구해야 하는데 갑자기 양이 튀어나오니까 오히려 당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착과수, 개당 과중을 구하는 목적은 바로 착과량을 구하기 위해서다. 착과수와 개당 과중을 곱하면 착과량이 나오고 낙과수와 개당 과중을 곱하면 낙과량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만약 시험 문제에서 착과량이 바로 주어진다면요. 네, 그럼 바로 땡큐예요. 착과량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손평의 정석 5강 밤유자 항목에서 잠깐 다루었던
9회 기출 문제인데요. 유자에 관한 문제죠. 이 문제에서 착과수 대신에 총 표본주의 착과량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조주 계피 수미를 암기만 한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주당 착과수의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고 계당 과중을 곱하면 착과량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분은 오히려 땡큐 할 수 있는 거죠. 착과량이 직접 주어져 있으니까요. 댓글에 정확히 정리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총 표본주의 착과량이니까 표본주 수 8로 나누면 주당 착과량이 나오고 주당 착과량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 370을 곱하면 과수원 전체의 착과량 7,400kg이 나오겠죠? 이어서 수확량 구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창미 수확량이니까 미보상 주수 수확량만 더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풀이는 생략하고 이처럼 착과량이 주어진 문제는 계산 과정이 오히려 단축되고 쉬운 문제예요. 몇-살-대오가 바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정리해보면요. 몇-살-대오는 착과수를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착과량이 직접 주어진다. 낙과수, 낙과량도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 가볍게 정리하면요.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 4개의 품목은 절반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은 한 나무에 엄청 많은 열매가 달리거든요. 수확량 조사 시에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 즉 농부가 비용을 부담해요. 너무 많은 양을 조사하면 농부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몇-살-대오 4개의 품목은 절반 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한 나무에서 절반만 수확해서 조사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절반 조사란 말이 나오면 착과량 계산할 때 2를 곱해주면 돼요. 이해가셨죠? 절반만 조사했으니까 조사 착과량에다 2를 곱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킬러 함정으로 정리해 두셔야 해요. 실전에서는 깜빡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절반 조사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2배를 해준다. 절반 조사라는 말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론서의 식은 표본주 착과 무게는 조사 착과량 곱하기 2라고 되어 있고요. 주당 착과 무게는 표본주의 착과 무게 나누기 표본주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조사 착과량이란 말은 그대로 그냥 조사했다라는 의미예요. 조사한 착과량을 2배를 해주면 표본주의 착과 무게가 나오고 그거를 표본주 수로 나누어 주면 마침내 주당 착과 무게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주당 착과 무게 대신에 주당 착과량을 써도 관계없어요. 별표 산식에는 주당 착과량이라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매실의 경우인데요. 매실에는 비례 추정 지수라는 게 추가돼요. 바짝물로 가면 양파, 마늘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매실, 양파, 마늘은 평소에는 잘 안 크다가 수확기에 임박하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커 나가요. 그 커지는 비율을 비례 추정 지수라고 해서 착과량에 곱해주는 거예요. 수확일과 조사일 사이의 날짜 간격만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과실의 무게를 보정해 주겠다는 의도죠. 이론서 부록 별표 4에 아주 복잡한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얘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수도 없고요. 정상적인 시험이라면 수치가 주어지죠. 30일 사이에 거의 2배, 3배까지 커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시험처럼 9번 문제, 인삼 해가림 시설 문제나 또 17번 쑥갓 같은 문제에서 정말로 상식의 한계를 넘는 아주 취업적인 암기를 요구하는 시험이 또 있다면 그런 시험이 또 안 나오란 법은 없으니까요. 만약에 또 있다면 그냥 아무 수치나 대입해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보면은 그냥 2를 곱해서 계산하세요. 만약 이게 비례 추정 지수가 수치로 안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22일 전이다 이런 식으로만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2를 곱해서 계산하세요. 1부터 3 사이의 수치니까 아무거나 집어넣는데 그냥 우리는 2로 통일하기로 하죠. 2를 곱해서 계산하고 부분 점수를 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론서의 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본주 착과 무게는 조사 착과량 곱하기 2,
곱하기 비대 추정 지수, 그리고 주당 착과 무게는 마찬가지로 표본주의 착과 무게를 표본주수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위에서 본 식과 동일해요. 절반 조사에서 2배 해주는 것처럼 그저 문제에서 주어진 착과량에다가 매실은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한다. 그리고 매실의 품목 중에서 남고, 백가하, 재래종, 천매 그 이외의 품종의 경우에는 남고의 수치를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런데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시험만 본다 하면 매번 머리가 마비되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머리가 매양마비된다 이렇게 말해요. 매양마비. 매실, 양파, 마늘은 비대 추정 지수가 있다. 매양마비. 그러면 안 되는데. 매양마비를 기억하면서 이제 오미자로 넘어가죠. 오미자는 또 의외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주수 대신에 길이를 사용한다. 이런 품목이 하나 더 있었죠? 참다래예요. 오미자도 참다래처럼 넝쿨성 작물인데요. 역시나 한 주당, 한 나무당으로 조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길이로 조사를 하는데요. 참다래와는 방법이 좀 달라요. 참다래는 일단 주수, 즉 나무 수를 조사하고 그것을 면적으로 환산했죠. 그런데 오미자는 아예 처음부터 길이로 조사하는 거예요. 오미자의 줄기가 뻗어나가도록 설치한 그 유인틀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죠. 유인틀에는 울타리형, 하우스형 등등이 있는데 그런 형태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 유인틀의 실제 재배 길이, 고사 길이, 미고상 길이를 측정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오미자는 아예 주수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말이죠. 실제 결과 주수, 조사 대상 주수 등등 대신에 유인틀의 실제 재배 길이, 조사 대상 길이를 측정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모든 산식에서 주수가 그대로 길이로 대체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참다래보다 계산 과정은 훨씬 간결하죠. 영상을 멈추고 이 좌우의 산식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표본 조사의 과정은 다른 품목들과 동일해요. 조사 대상 길이에 따라 표본 구간의 수를 산정하고 표본 구간의 수를 바탕으로 표본 구간을 선정해요. 즉, 조사 대상 주수 대신에 조사 대상 길이가, 표본 주수 대신에 표본 구간 수가, 표본주 대신에 표본 구간이 쓰이는 거예요. 표본 구간 역시 길이로 선정하는데요.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를 하나의 표본 구간으로 정하는 거죠. 표본 구간이 5구간이다 하면 표본 구간의 길이의 합계는 5m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참다래보다는 간결하죠. 오미자는 유인틀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품종별, 수령별이라는 용어 대신에 형태별, 수령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거, 이거를 확인하시고요. 절반 조사라든가 풀이 과정은 다른 품목과 동일해요. 정리해 볼게요.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는 착과수, 낙과수가 없고 무게 조사를 통해서 바로 착과량, 낙과량을 구한다. 절반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한 착과량에다 2를 곱하고 매실은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해준다. 그리고 오미자는 주수 대신에 길이로 조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포복자의 특징을 보죠. 포복자와 나머지 과수 8종과의 차이점은 수확 개시 전 착과수 조사가 의무 조사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포복자는 도표상에서 1번과 2번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3번, 4번, 즉 후 조사만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확 개시 전 조사가 있으니까요. 개시 전 조사가 있는 경우는 계산식이 아주 간결했어요. 최초 수확량에서 감수량의 총합을 빼면 최종 수확량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확 개시 전의 수확량, 우리가 최초 수확량이라고도 했는데요. 공식 명칭은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죠.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을 조사하고 거기서 감수량의 총합을 빼주면 마침내 최종 수확량이 나온다라는 것이 기본 형태예요. 도표 1번의 경우는 개시 후 조사가 없으니까, 즉
감수량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초 수확량이 그대로 최종 수확량이 되는 거죠. 도표 2번은요. 개시 전 수확량에서 개시 후 감수량을 빼주면 되고요. 정리되시죠? 그럼 포복자는 어떻게 되는가?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즉, 도표 1, 2의 내용만 기억하면 포복자는 끝이다 라는 스토리죠. 수확량은 뭐였죠? 창낭미 수확량,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미보상 주스 수확량. 후두 밤을 제외하고 과수 구종은요 모두 낙과 수확량이 없어서 결국 창미 수확량이 됐죠. 감수량은요 창낙고 감수량으로 끝이에요.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 이건 예외도 없어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과수 품목과 다르게 포복자를 복잡하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용어에서 좀 혼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품목에서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라 부르는 것을 포복자는 착과량이라 불러요. 따라서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빼주면 수확량이 나오는데 이 수확량이 평수 미평에 대입하는 수확량이고요. 감수량이 없으면 착과량이 그대로 수확량이 되는 거죠. 평수 미평에 대입하는 수확량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지만 사실 깊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도표 1번은 착과량이 그대로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 되는 것이고 도표 2번에서는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을 하면 최종 수확량이 되는 거죠. 포복자에서만 이렇게 사용돼요. 용어만 그럴 뿐이고 실제 산식은 기본 체계와 동일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포복자도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시험만 생각한다면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문제에서 수확 개시 전인지 후인지가 쉽게 구분되니까요. 그런데 식을 좀 자세히 보니까 과수 8종과 다른 점이 하나 보이죠? 착과 수확량에서 1- 착피 구성률이 없어요. 포복자만 없어요. 다른 과수 8종은 모두 있거든요. 그런데 포복자는 1- 착피 구성률이 없어요. 수확량, 즉 착과량에서요. 포복자는 착과량, 즉 수확 개시 전 수확량에서는 1- 착피 구성률이 없다. 그러나 개시 후 조사의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에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킬러 함정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 외에 몇 가지 이론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장에서 과중조사가 어려운 경우 포도 복숭아는 평균 과중을 적용하네요. 평균 과중은 문제에서 주어져요. 자두는 통계 자료가 부족해서 적용이 불가하고요. 만일 증빙 자료가 있다면 포복자 모두 농협의 출하 자료로 과중을 대체할 수 있고요. 이건 뭐 그저 괄호 넣기에나 나올 수 있을까 그냥 가볍게 정리하세요. 그런데 3번과 4번은 좀 정확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네요. 과중조사 전에 수확을 완료한 기수확 품종에는 평년 수확량을 착과량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여러 번 과중조사가 있었다면 최초 조사값을 적용하고 만일 재조사나 검증조사가 있었다면 그 값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것. 이거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특히나 여러 번 조사한 경우에는 각각 적용하거나 혹은 큰 값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는 것은 함정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재조사, 검증조사는 1차에서나 나오겠죠? 용어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재조사는 농부의 항의가 있으면 다시 조사하는 거고 검증조사는 평가를 믿지 못해서 임의로 몇 개 추출해서 확인하는 거죠. 전에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보상 비율은 맥스 미보상 비율, 큰 값을 적용한다는 것 기억나시죠? 품종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적용하고요. 미보상 비율도 재조사나 검증조사가 있다면 그 값을 적용한다 나와 있는데 다른 품목에는 없는 규정이에요. 없는 품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포복자에만 정리해 두세요. 우리는 그저 이론서대로만 풀면 되니까요. 그리고 포도 복숭아에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데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은 당연한 조건이고요. 그래야 보험금이 지급되고 지급 보험금이 있을 때 추가해 주는 거니까요. 추가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데요. 피해율의 10%를 더 얹어준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감귤 품목도 동일하지만 그거는 뒤에 가서 다룰게요. 이제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만 보면 되겠네요. 한 가지 세균 구멍병만 보장해줘요. 이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병충해 감수량은 보험금 산식 어느 곳에서 계산되는가? 바로 피해율에 적용돼요. 미구상 감수량 옆에 병충해 감수량이 붙어요. 평수 미평이 평수 미병평으로 바뀌는 거죠. 분자에 병충해 감수량이 들어가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충해 감수량 앞의 기호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보상, 미보상으로 풀어보세요. 네, 플러스예요. 병충해 감수량은요, 보상하는 재해로 감소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고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은 미보상이고 마이너스니까 병충해 감수량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수 미평이 평수 미병평으로 바뀌고 병 앞에는 플러스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병충해도 감수량이니까 착락고 감수량식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감수량 구하는 식은 착과 감수량 플러스 낙과 감수량 플러스 고사주수 감수량인데요. 병충해는 나무 피해가 아니라 과실에 대한 피해만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사주수 감수량은 없어요. 병충해로 나무가 죽는 일은 없겠죠? 그럼 병충해 착과 감수량, 병충해 낙과 감수량만 구하면 되겠네? 네, 그래요. 착락고 감수량이 아니라 병충해는 착락 감수량이에요. 병충해 착과 감수량, 병충해 낙과 감수량만 구하면 되는 거죠. 식의 구조도 착락고 감수량식과 동일해요. 착과 감수량은 착과량 곱하기 착피 구성률인데 병충해 착과 감수량은 착과량 곱하기 병충해 착피 구성률이에요. 낙과 감수량은 낙과량 곱하기 낙피 구성률인데 병충해 낙과 감수량은 낙과량 곱하기 병충해 낙피 구성률이고요. 식의 형태가 똑같죠? 식을 좀 더 상세히 볼게요. 착과 감수량은 주당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계당 과중 곱하기 금차 착화 피해 구성률인데요. 병충해 착과 감수량은요. 주당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계당 가중 곱하기 병충해 착과 피해 구성률이죠. 피해 구성률이 병충해라는 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낙과 감수량도 동일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병충해 피해 구성률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예상하시겠지만 피해 구성률도 구조가 똑같아요. 58배액해서 각각의 피해 구성률의 합을 표본 과실의 개수로 나누어주면 돼요. 병충해 피해 구성률은요. 병충해 피해 가실수에다 0.5를 곱하고 표본 과실의 수로 나누어주면 되죠. 어떤가요? 형태가 똑같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피해 구성률은 50, 80, 100% 피해 인정 계수가 있고 그래서 0.5, 0.8, 2를 곱했는데요. 병충해는 50%밖에 없어요. 그래서 0.5를 곱한다는 거 그리고 맥스 A가 있다는 거 이것만 다르고 식의 형태가 똑같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피해 인정 계수가 50%밖에 없다는 것은 피해의 절반만 보상하겠다는 거고 맥스 A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가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될 확률이 거의 없다. 오류를 각오하고 출제된다면 모든 피해 구성률에서 다 빼주고 계산한다. 병충해 피해 구성률도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식은 별표 산식대로 정리한 거고요. 정작 이론서 본문 397쪽에 나와 있는 병충해 감수량 식에는 맥스 A가 빠져 있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화면 좌우의 식을 확인해 보시면서 이 식으로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문제풀이의 실전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죠. 주조주 계피 수미에는 병충해가 없어요. 그럼 병충해를 어디다 위치하는 게 좋을까? 병충해 감수량은 피해율에 대입하죠. 따라서 주조주 계피 수미 다음, 즉 미보상 감수량 다음에 피해율 전에 병충해 감수량을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주조주 계피 수미에 병이 하나 더 붙는 거죠. 주조주 계피 수미 병.
뭐 이렇게 입에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여기까지 포복자를 정리했는데요. 오늘 수업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포복자는 수학기 시점 차가수 조사가 있어서 보험금 산식이 간결해지고 기본 체계와 동일하다. 추가 보장 보험금은 피해율의 10%만 곱해주면 된다.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은 50%형 피해 구성률과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포복자도 끝이네요.